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부분이 스터디 독서 또는 독서 스터디라고 하는 것인데, 성적 향상을 위해서 어떤 독서 습관을 만들면 좋을지에 대한 걸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고2면은 이제 고3을 준비하는 단계로 접어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못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한 15분에서 18분 정도 걸리는 시기인데,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건 윌리엄 월스워스라는 분이 말한 책은 한 권 한 권이 하나의 세계이다. 여러 가지가 있죠. 교과서가 있겠고 참고서도 있겠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책이라고 하는 것은 총칭해서 모든 종류의 책을 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만큼의 독서를 하고 있습니까? 왜 독서를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를 판으로 던져보고 싶어요. 실제로 학교 선생님들에게 책을 많이 읽는 학생이 학업 성취도가 높은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거의 1000여 명의 중에서 700여 명 가까운 선생님들이 매우 동의한다라고 했고, 동의하는 편이다까지 하게 되면 거의 900여 명의 선생님들이 1033명 중에 교총에서 한 거예요. 900여 명의 선생님들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특히나 국어 과목에 대한 것이 가장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항상 발목이 잡히는 부분인데, 독서는 국어뿐만 아니라 과학, 수학, 외국어, 여기에 응답순으로 된 걸 보면 국어, 사회, 과학, 영어, 수학, 어떤 사람은 수학이 독서에서 영향을 받습니까? 라고 하는데, 사실은 논리성이라든가 글에 대한 이해력이라고 한다면 책을 많이 읽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학습력이 상당히 향상될 수 있고요.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을 수 없다면 실제로 쓰여진 논문을 선생님이 하나 가지고 왔는데, 독서하는 것과 교과 성적의 상호 인과관계를 연구한 실제 논문이고요. 여기서의 핵심은 독서하는 양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학업 성적 간의 상관관계를 과목별로 해본 거예요. 아까는 국어가 높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실제 연구에 의하면 사회 과목에서 이 정도의 비율로 높았고, 그 다음이 국어였는데, 자 이제 체육 보세요. 체육은 상당히 낮죠. 독서와 체육의 상관관계는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국어나 사회는 굉장히 높고, 음악, 체육, 미술은 상당히 낮는데, 여기 미술은 없지만 체육이 234 정도라고 한다면 음악이 300대, 그리고 미술도 300대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학 과목도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인문사회 과목에서의 독서량을 늘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독서에 대해서 책을 많이 읽어봤을 때 책을 읽는 것이 어떻게 쓸모 있는가라고 하는 김영란 판사님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학교 공부는 학교 공부대로 하되, 독서라고 하는 것은 그 공부대로 같이 병행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공부와 독서는 별개의 것이긴 하지만 나중에는 책을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성적 향상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모방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창의력을 얻을 수도 있고, 간접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세상을 맛볼 수가 있는 거죠. 미래의 진로에 대해서, 아니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요즘 같은 때에는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내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언컨택트 시대라고 하잖아요. 줄여서 언택트 시대라고 할 때 독서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에 몇 분은 제가 책을 읽어야 합니다 라고 강조를 많이 했을 거예요. 방학 동안에 또는 학기 중에 책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쉽게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앞에서 봤죠?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음악, 미술, 체육이 상호 관계성이 낮다 뿐이지 없는 게 아니에요. 0이 없는 거라면 200, 300, 400은 굉장히 있다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게, 우리나라 대부분의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서울대라고 하는 곳을 기본적인 자신의 어떤 모토로 삼잖아요. 이 학생들의 공통점은 책 읽기를 좋아한다 또는 잘한다는 점이었어요.
책 읽기를 잘하는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주도 학습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시간 정해놓고 무의미하게 계속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책도 읽고 고3이 되지만 틈틈이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해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명문대 진학을 하고 싶고 좋은 곳을 가고 싶다면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자신만의 스터디 독서를 한번 만들면 좋겠고, 이 부분은 내년도에 대학 입시를 봤을 때 수시와 정시 비율이 7대3 정도인데, 그럼 왜 이 얘기를 써놨냐면 결국 수시의 비율이 아직은 정시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독서를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것이고, 아무리 정시 비율이 늘어나도 여러분들이 대학 입시를 보는 내년까지는 학종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고, 100% 교과 전형이 아니면 수시 전형에서도 독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많은 것들이 변화했는데 이제는 생활기록부에 쓸 수 있는 것과 쓸 수 없는 것들이 있죠. 뭐 수상 경력이라든지 세특, 참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전히 독서 목록은 포함되어 있어요. 4번 문항에. 그리고 독서를 하면 변화가 없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발표, 토론, 에세이, 독후감 쓰기 등을 통해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독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스터디 독서법은 일단 시간을 4가지 영역으로 보는 건데, 수능 국어, 또 내신 국어, 대학별의 어떤 논술 면접, 학종까지. 이게 바로 이 4가지를 동시에 준비하는 거예요. 서울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밑에 있는 자기소개서라든가 대학의 면접을 통해서 나는 이런 가능성을 가진 인재입니다라는 걸 드러낼 때 독서를 우리는 다른 말로 연구 독서라고도 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능 국어 지문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만약에 혼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독서를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내신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내신 국어 문제도 어려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해력과 논리력, 추론력을 올리기 위해서 꾸준하게 독서를 해야 되고, 학종,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독서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요. 자신의 진로의 어떤 성숙도라든지 전공 적합성을 볼 때 선생님이 학생에게는 그 독서록을 쓰라고도 했는데, 그런 것들이 간접 경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읽고 그거에 대한 의미를 도출하고 자기 자신만의 것을 만들어가는 게 스터디 독서의 핵심이고요. 여러분,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독해력과 문해력은 달라요. 독해력은 빠르게 많이 읽어 내려가는 거고, 문해력은 내가 읽은 걸 제대로 마음속에 이해하는 거예요. 이건 한 번, 두 번 읽어도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서울대 자소서에도 이렇게 자기가 최근 고등학교 3년 동안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줬던 3권을 선정하고 그 이유를 기술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신에게 준 영향을 쓰기 위해서는 제대로 읽고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만 기억하세요. 자기소개서의 4번 문항에 넣기 위해서도 읽지만 그 독서 자체를 중요시 한다라고 하는 요약이에요. 그러면 기입할 항목은 뭐냐? 내가 읽은 책의 정보, 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분류라든지 문헌의 내용, 인용문이라든지 비판과 평가 등등이 여러분들의 생기부 자소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학종 같은 경우에. 그러면 과목별로 어떻게 되느냐? 국어는요, 여러분 교과서에 실린 문학 작품을 그대로 읽어도 돼요. 교과서 싫잖아요. 그래도 읽는 거예요. 그렇게 읽고 나서 더 확장된 책을 찾아서 읽는 게 국어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매 지문마다 만나게 되는 그 지문의 내용 또는 그 지문의 출처를 찾아서 그 책을 읽어보는 거예요. 원서뿐만 아니라 한글 해석으로 된 내용을 읽으면 그 자체가 독서가 될 수 있어요. 수학은 여러 가지 연계 독서하기는 어려운 과목이지만 개념 정리를 했다거나 기하 벡터 같은 어려운 이론들을 풀어준 그런 도서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과목마다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관심이 있는 과목들, 뭐 수학, 영어 또는 과학, 인문학, 사회학 여러 가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의 책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고요.
다양한 배경 지식과 간접 경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문제를 풀 때 배경 지식이 있는 사람과 간접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정답을 맞출 확률이 적게는 30-40%에서 많게는 70-80%까지 올라가요. EBS의 수능 문제에서 정답률과 오답률을 분석하고 그 친구들에게 설문을 돌려보면 독서량의 차이가 현저해요. 2배에서 10배까지 난다고 해요. 논리적인 사고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필자의 짜여진 글을 읽고 자신만의 해석을 해내는 것인데 이게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얼만큼 독서를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루 15분이라고 하는 미션을 드리고 싶어요. 하루 15분, 그 중에서도 오전 시간을 활용해서 학교에 가는 학기 중이라고 한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밥 먹기 전 15분 또는 아침에 밥 먹고 나서 조금 쉬는 시간 15분, 이 하루의 15분을 매일 독서 시간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책을 읽느냐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독서 시간을 정해놓는 게 여러분이 다양한 배경 지식을 쌓고 간접 경험을 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발달시키는 큰 지름길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릴 텐데 규칙적인 독서 습관이 왜 중요할까요? 이건 결국 공부 습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매일 하루 15분을 독서한다면 그 독서한 후에 또 다른 15분은 학습 플랜을 세울 수가 있어요. 내가 하루 15분을 독서를 하면 그 다음날 독서할 거에 대한 예상과 기대가 발생하겠죠. 내가 읽고 있는 책에서 얻은 지식을 내 것으로 활용해야 되고 결국은 고3이 되기 전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쌓아갈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게 나만의 독서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독서로 또는 독서 포트폴리오라고 치면 인터넷상에서 기본적인 포맷이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오늘이 2020년 8월 20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수능까지 460여일 정도가 남아있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15분씩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수천 시간을 독서에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독서를 통해서 책만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달라질 수 있어요. 정말 쉬워요. 매일매일 하면 돼요. 선생님의 올해 목표는 하루에 한 권의 책을 읽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인터넷 프로그램 중에 북스토어, 원스토어 북스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한 달에 얼마 정도를 결제하고 무제한으로 책을 읽어요. 어떤 책도 괜찮아요. 내가 내 서재에다가 책을 올려놓고 이 책들을 매일매일 읽는 거예요. 2020년의 목표가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고요. 내가 책을 보는 게 피곤하면 요즘에는 오디오북으로 책을 읽어주기도 해요. 내가 마음만 있다면 이 독서라고 하는 건 정말 껌 씹듯이 쉬운 일인데 그 결심을 하고 하루하루 진행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성공할 수 있나요? 처음부터 성공할 수 없어요. 제가 지금 20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말씀드리지만 이 짧은 20분 시간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는 한 30분 할래요. 괜찮아요. 15분을 하건 30분을 하건. 그런데 왜 15분의 미션을 드리냐면 하루 15분만 투자해 보세요. 여러분이 달라질 수 있어요. 교과서에 나오는 문학 작품을 읽던 영어 지문에서 해설지에 나와 있는 해설을 읽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매일 15분씩 해보세요. 선생님 15분이면 한숨 푹 잘 수 있는 시간인데요. 그렇게 푹 잘 수 있는 시간을 아껴서 뭔가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페이스를 쫓아가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같이 함께 가는 속도를 맞추거나 그 페이스에 조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남들은 다 앞서가고 있는데 뒤따라가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최신의 프로그램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자기는 서점에 가서 읽든지 아니면 부모님께 책 구매해달라고 해서 아니면 집에 있는 자고 있는 책들 몇 권만 꺼내서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렇게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대 합격생들의 공통점,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합격생들의 공통점은 고민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시간에 책을 하나 더 읽고 자기만의 경험을 쌓았다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랑 같이 짧은 시간 동안 했지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15분의 투자, 그 독서가 여러분의 학업과도 연관되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줄 수 있다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고민이 된다면 또 선생님께 말씀하시면 추천 도서라든지 그런 목록들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